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고 이제 이번에 소식을 전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급등을 했죠. 뭐 6.13%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참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른 게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급등이라고 요즘 뭐 해봐야 삼성전자 치고 한 3% 오르면 와 진짜 삼성전자가 미쳤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6%로 올라 버리니까 아 이거는 뭐 정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게 금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것 중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이거겠죠. 1일에 나왔던 소식이고 삼성전자가 31일에 지난달 31일에 엔비디아이하고 이제 거래를 이제 함에 있어서 HBM3라고 하는 그 아까 이제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고성능 반도체다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공급 계약도 같이 맺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계속 품질을 이제 우리 거를 니네 거에도 좀 넣어볼까라고 이제 하면은 엔비디아가 갖고 와봐 한번 품질 테스트를 해볼까 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테스트 되면 아, 그럼 하자 계약을 하자 했는데 통과가 되면서 공급 계약까지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요번 계약에 따르면 빠르면 아마 뭐 다음 달 빠르게 되면 다음 달이니까 한 10월 정도부터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때까지는 엔비디아는 사실 HBM3라고 하는 이 고성능 반도체를 주로 이제 하이닉스한테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이라고 보는 SK 하이닉스에서만 받는 거였는데 결국은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엔비디아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투트랙으로 해서 이원화해서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아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기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가 무슨 뭐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삼성전자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죠? 기업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만 받고 있으면 여기에 무슨 뭐 공장에 불이 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어쨌든 뭐 갑자기 번개가 쳤다든지 뭐 이런들 저런들 어쨌든 그 거기서만 받게 되면 이게 또 나름의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품질 테스트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공급 계약까지 이제 체결이 되면서 원래는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독점을 하던 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랑 계약을 한 게 사실 이 HBM3라고 하는 그리고 나름 이제 요즘 반도체 시장도 그래도 그지 같은데 그죠?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 HBM3니 뭐 이런 뭐 DDR5니 뭐 이런 좀 비싼 것들 그죠? 최근에 나왔고 비싼 것들 요런 거가 좀 잘 팔아가지고 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좀 지장 없게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반도체 지금 상황인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고객이죠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그 엔비디아를 뚫었다는 거니까 그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지금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50대 50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10월 달부터 만약에 이제 그 엔비디아에다가 이 HBM3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요게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HBM에 대한 점유율이 50%를 돌파할 걸로 전망을 거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간 뭐 이때까지 하이닉스가 더 많았지만 삼성전자의 파이가 더 커지는 요런 이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가 또 나오기 전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소문만 무성했던 게 이제 북미 GPU 업체라고 하니까 이게 누구예요, 그죠? 엔비디아 전무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로부터 뭐 AI 반도체와 패키징의 최종 품질 승인을 동시에 완료한 것으로 추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고, 그뭐 AI 반도체 출하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고객사를 더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예상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는 AI 반도체 신규 고객사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 올해 4-5개에서 내년에는 8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향후 2년간 또 HBM 시장이라는 거는 공급이 다 부족한 시장이거든요. 이거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다 해먹는데 그들도 뭐 사실 캐파라는 게 그렇게 쭉쭉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AI 시장이 빨라지고 더 점점 더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건 많아지는 건데 공급은 거기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HBM 시장에서 결국은 공급이 부족한데 그 둘이 만든 걸로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앉았으니
그들의 점유율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의 점유율도 더 이제 좋아질 것으로 이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도 점유율을 계속 지키면서 간다라는 건 결국은 그렇잖아요. 요거를 뭐 그림으로 대충만 그려봐도 요만한 파이였는데 반 나눠 먹다가 이만한 파이가 되는데도 반을 나눠 먹으면 요거 하나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커지는 걸 함께 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HBM3의 또 확장 버전 HBM-P라고 있습니다. HBM 요거 이제 P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에 또 샘플 공급을 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샘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기술적으로도 한 발짝 좀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격차를 좀 경쟁사하고의 뭐 격차를 좀 축소하고 벌리고 뭐 이럴 거라는 얘기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난 몰라 하면서 주가 이제 계속 바닥을 요러고 기고 있었던 거고 그랬는데 이제 엔비디아랑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뜨면서 6%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를 다시 보시자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뭐 HBM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물론 20% 가까이나 이렇게 이제 오르긴 했는데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하락을 막 하면서 뭐 1개월간 사실 5%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고 이렇게 보면은 20%도 여기까지 넘네요, 그죠? 20%도 훨씬 좀 넘는 한 25% 가까이 되겠네요. 그랬었는데 요게 이제 쭉 떨어지면서 이제 한 5% 넘게 최근 한 달 동안 떨어졌던 그러니까 계속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요즘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는 믿음을 주는 또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물론 그 두 분의 뭐 전 누군진 뭐 말씀 안 드려도 어쨌든 이 두 분의 얘기가 뭐 악의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한쪽은 이제 지금부터 칭송을 받게 될 거고 한쪽은 이제 욕을 먹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전 어쨌든 이쪽이었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소식과 함께 또 주가 상승의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뭐 전망을 하고 있고 계속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이때까지 임팩트가 없었고 어쩌면 사람들이 당연히 지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든지 누가 봐도 지겹고 지금 뭐 2차 전지니 뭐니 이런 거 막 미친 듯이 날라가고 막 AI 날라가고 막 온갖 게 다 막 날라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도 혼자 계속 그냥 양반 마냥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 당연히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전 알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주가가 임팩트가 없었던 거는 물론 반도체의 전체적인 업황도 안 좋았고 하지만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건 이미 뭐 거의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나 아니야라고 반도체 끝났어 이런 사람은 정말 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왜? 라고 했던 건 이 HBM이라고 하는 뭔가 신규로서 좀 굉장히 대단한 어떤 먹거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칩이 삼성전자는 고객사를 새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이번 이제 엔비디아를 뚫으면서 해소됐다라는 거에서 이때까지 뭐 양쪽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었건 우리는 항상 우려했었던 삼성전자 물론 좋은데 근데 야 돈을 조금 옛날에 비하면 좀 못 버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고객사를 턱턱 물어와야 될 것 같으면서도 잘 못하고 있었던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해소가 됐으니 현상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사실 뭐 내년만 해도 신규 고객사를 뭐 2배 넘게 또 확보할 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는 좀 악재적인 측면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는 충분히 걷어냈다라는 종합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사실 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AI로서 비롯될 거고 이 AI가 정말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결국은 사실 엔비디아가 잘 되는 걸 보면 AI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갑자기 뭐 AI가 요즘 잘 되고 있나 아닌가 이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면 AI가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I가 결국 엔비디아에 돈을 갖다 줄 거고 엔비디아는 결국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삼성이든 뭐 하이닉스든 S네 둘 다. S나 SK 둘 다 뭐 돈을 갖다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요 밑단에 있는 우리의 또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